오늘 자유일보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전국 3,500만 가구가 다 자유일보를 구독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기원해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박수 소리 좀 적네요. 아까 목사님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회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에 요미우리가 1000만 부가 일간지가 넘는 1200만부쯤 되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서 좀 줄어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일보가 이게 자유우방 세계에서 최고의 부수를 기록할 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그 해방 공간에서 북한의 적화 전략 전술 남노당의 바로 48년 50선거의 방해를 위한 제주 4.3 폭동사건 6.25 전쟁 그리고 56년 김일성의 종파주의 그리고 56년 이후에는 완전히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김일성 황제 유일 세습 체제를 구축해서 끊임없이 대남적화 전략 전술과 여기에 세포를 깊이 박아놓은 임대중 노무현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광우 세력이고 그리고 이를 지켜내는 것은 이걸 응축한 자유일보가 널리 국민들에게 구독돼가지고 우리의 정신무장을 해치는 이런 악의 요소를 뿌리쳐야 되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로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로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완전히 거슬리고 종북 주사파 지향의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작년 선거에서 어렵고 힘들고 간신히 이를 물을 막아내는데 앞으로 내년 40 총선을 끌어내서 이런 계기에 자유일보가 그 기능을 크게 발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일보 창간 2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박찬종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꽃이요 생명인 신문과 방송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문은 중심을 잃었고 방송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모름지기 신문과 방송은 객관적 사실을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그 사명인데 자유우파로 보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마저도 신문의 사명을 잊었고 TV조선이나 채널A와 같은 종편도 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이 모이는 광화문 애국 세력의 집회, 그것도 자신들의 안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단 한 줄도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신문과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선도해야 할 신문 방송마저 스스로 눈먼 소경이 되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이 이 지경이니 국민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는 자유의 수호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자유일보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사실을 외면하고 진리에 침묵하는 부패한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 자유일보를 만드셨습니다. 상당한 거금을 매달 투입하셨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안 된다고 한 그 일을 뚝심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자유일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살짜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유일보는 자축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믿습니다. 자유일보의 헤드라인과 필체는 조중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일보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젠가 조선일보를 넘고 일본의 요미우리를 뒤에 두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일보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신문이며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신문이고 진실을 사수하는 신문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문인 것입니다. 자유일보는 자유정신을 지키는데 일부의 흔들림 없이 계속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유지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를 지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근사한 창간 2주년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언론사는 아마 뉴욕타임스나 아까 말씀하신 연육신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틀루에서 지고 텐트 헬레나 섬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측근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40번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워틀루 전쟁으로 다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남은 게 있다. 그것은 내가 만든 나폴레옹 법전, 민법전이 나를 잊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민법전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그 법전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서 그게 우리나라 이 법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위대한 장군이라기보다는 위대한 개인의 자유를 수호한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말년에 해고를 하면은 내가 제일 잘한 것이 이 자유일보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언론인 출신 대통령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을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논설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25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언론 검열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공산당과 싸우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우리가 언론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겨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던 분이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 일본은 정광훈 목사가 만들었지만은 독립적으로 앞으로 커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론은 언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정의, 자유, 사실비의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여기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론사의 논리로 설명하면은 특종의 힘입니다. 언론사는 무조건 특종을 해야 됩니다. 특종이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의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일보가 좋은 논설, 좋은 해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종을 해야 됩니다. 특종을 하면은 자유일보도 알려질 것이고 자유일보가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큰 화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146개국 중에서 4번째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도가 57등으로 나옵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한국은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이 문제도 저는 자유일보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공허한 자유가 아니냐? 즉 자유국방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자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한번 삼아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같은 기자로서 많은 특종으로서 자유일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갑재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자유일보의 특종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바둑을 좀 아세요? 네, 잘두든 못두든 바둑은 세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를 두면 집니다. 그걸 떡수라고 해요. 허수라고 해요. 이런 수를 두면 아주 잘하는 묘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묘수가 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필요한 게 신의 한 수입니다. 나는 바둑을 두시는 분이 신이 안 계신다고 하면 나는 그거 진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한 수가 있습니까? 이 떡수를 두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묘수를 두는 사람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신의 한 수를 두는 사람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실과 신의 한 수, 진실을 구분 못해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보니까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분들은 묘수 인생을 사십니다. 하중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묘수 인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묘수로는 부활을 못합니다. 인간은 부활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주들에게 만나면 꼭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교주하려면 부활을 해는 거예요. 교주하려면 부활은 하는 거예요.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떡수 언론도 있을 것이고 묘수 언론도 있을 테죠. 자유일보가 바로 신의 한 수 언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유일보 창간 2주년 축하드리고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신문보다 천국 갑니까? 일반 방송보다 천국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있는 방송을 보다가는 천국 갈 수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신문을 보다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의 한 수 자유일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년 동안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발전이 있어서 전 국민이 자유일보를 보다가 세상의 소식도 알게 되지만 복음적으로 알게 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아주 주님이 쓰시는 중요한 언론 매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교민 여러분, 선배님들이 계신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최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전광훈 목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대화를 성공을 해서 지금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적어도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국력에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낸 이후에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이 체제가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체와 미래 계획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에서 어떤 중간점에서 국민들을 계몽이랄까 같이 단합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맨 선두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훌륭한 사상가도 많고 훌륭한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와 같은 행동하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하다고 보고 이 전환점에서 정광훈 목사의 시도가 성공을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몇천만,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모여놓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설파하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또 맨 앞단에 이제는 자유일보의 성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전 국민이 자유일보를 다 구독하고 이것이 인터넷 등으로 많이 회자돼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활짝 피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계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자유일보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